한 주간 회자된 화제의 말, 좋은 말, 나쁜 말, 이상한 말, 그중 최고의 말을 뽑는 시간 상근장원급제. 미디어 전문 정상근 기자, 비유의 달인 MC 장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앞에서 최낙타 아버지랑 좀 길게 이야기하는 바람에 첫 번째 후보. 아빠 축하드리잖아. 이제 당대표 가시라잖아. 개딸들의 축하환에 써 있었던 말입니다. 7일 오전 국회 정문앞 담장에 화환 쭉 깔렸었네요. 어떤 네, 얘기들? 맞습니다. 이번 개항을 인천 그 재보궐선거에서 출마해서 당선된 이재명 의원이 이날 이제 국회에 첫 등원을 했는데요. 국회 정문 앞 그리고 이제 민주당 당사 등에 그 이재명 그 의원의 지지자들이 보낸 화환이 이제 줄지어 늘어섰습니다. 이 화환을 보면은 아까 소개해 주신 그 말 외에도 뭐 당선을 축하드린다, 뭐 경력직 신입 국회의원 이재명, 뭐 여의도에서 무럭무럭 자라거라, 뭐 이런 문구가 있었다고 하고요. 또 콘크리트 지지자, 뭐 잼딸, 뭐 대구 개딸, 뭐 이재명 절대 지지, 뭐 이런 문구들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네. 안철수 의원이 조금 서운하셨겠어요. 화환이 네. 없어서. 자, 잼딸, 개딸. 네. 누구를 이렇게 부르는 겁니까? 네. 일단 뭐 개혁의 딸들이라는 말의 줄임말인데요. 많이들 아실 겁니다. 2012년에 방송됐던 응답하라 1997에서 네. 성동일 씨가 이제 아버지 역할을 맡았는데 거기서 자신의 딸을 이제 개딸아 이렇게 부르면서 사실 이제 괴팍한 딸을 표현한 말인데 거기에 이제 애정이 묻어나는 거죠. 예. 사랑스러운 딸을 이제 돌려서 이렇게 표현한 말이었었는데 이제 그 말이 이제 함께 쓰이면서 이제 개딸, 개혁의 딸들, 개딸 이렇게 또 변주가 된 겁니다. 자, 이 팬클럽 카페죠. 이 의원의 제명인의 마을을 열면서 이제 활동을 시작했고요. 여기서 이 의원은 이제 이장을 맡고 있고 제덩이, 제명복덩이 혹은 뭐 이재명을 줄여서 뭐 아빠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네. 자, 이 카페를 만든 사람이 특별히 누가 시작을 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고 지난 7일 기준으로 회원수는 21만 6천 명 정도가 된다고 이야. 합니다. 이 카페 21만 6천 명이 활동할 수 있는 카페는 네. 상당한 기술력과 재력이 있어야 만들 수 맞습니다. 있는데. 이 서버비도 상당하고요, 사실. 근데 이제 그러니까요. 회원비 같이 이렇게 후원을 받고 회원비로 이제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자, 굉장히 열렬한 지지를 보내고 있는데 사실 네. 이런 팬덤 네. 내지는 열렬한 지지층을 갖고 있던 정치인들 대표적으로 기억나는 분 누가 계세요? 대표적으로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네. 아, 그렇죠. 기억이 나죠. 노사모. 이 선거 때마다 당내 경선 때마다 정말 네. 새벽부터 오셔서 선거 운동했던 게 기억이 많이 남습니다. 당내 경선 할 때 이제 지역을 옮기면서 이제 네, 했잖아요. 그렇죠. 그때 당시 그 투표장 앞에서 막 열심히 막 율동해가면서 선거운동 맞아요. 하던 그 영상이 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네. 네. 근데 홍카단도 있고요. 예? 얼마 최근에 홍카단. 홍카단. 네. 아, 홍카단. 홍준표 의원 응원하던 홍카단. 홍카단도 있죠. 근데 이제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는 약간 조금 결이 달라요. 선생님이라고 불리시던 정치인이기 때문에 팬보다는 뭔가 팬덤이라기보다는 네. 약간 따르는 분들 뭐 네. 이런 느낌. 그 존중, 존경 막 이런 의미가 더 많이 담겨져 있죠. 예. 팬이라기보다는. 정말 말 그대로 그냥 지지자라고 네. 볼만한 네. 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같으면 뭐 그래도 별명을 못 지었을 텐데 뭐 제자들이나 뭐 뭐라도 지었을 텐데 네. 어쨌든 DJ와 춤을 내서 춤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자,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안철수 의원 원내 복귀했어요. 벌써 3선이에요. 네, 삼선입니다. 무슨 말 하셨나요? 안철수 의원의 이제 얘기는 일단 이게 자신의 성과들을 이제 쭉 기자들 앞에서 이제 말씀을 그러더라고. 하셨어요. 네. 네. 그래서 뭐 서울시장 재보궐선거라든지 뭐 대선 과정에서 이제 본인이 어떤 역할을 했던 것 그리고 이런저런 이제 성과들을 말씀하시면서 근데 다만 이제 그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본인이 신임 멤버 아니겠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가능한 한 여러 의원들을 만나서 좀 앞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다 좀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아니 뭐 그 당선되자마자 첫 인터뷰에서도 뭐 경기도지사 선거에 유세를 몇 번을 지원을 나갔고 다른 후보들 선거에 몇 번을 지원을 나갔고 36번인가 뭐 이렇게 다 네네. 네. 안물안궁. 보통 이번 그 지방선거에서 안철수 의원께서 사실 잘 보이지 않았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본인이 잘 보이지 않았다는 거에 대한 오히려 이제 반대급부로 더 이제 내가 열심히 했다라는 걸 어필하고 열심히 싶었던 것 얘기를 같아요. 하시더라고요. 예. 네. 자, 대권 후보였던 이재명, 안철수 두 국회의원의 행보 그리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행보 두 의원이 어떤 역할을 그 두 당의 네. 행보에서 하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후보
후보로 가겠습니다. 심도 깊은 심사를 진행해 만장일치로 5건의 후보작을 선정했다. 대통령실 새이름위원회, 이름이 새롭네요. 네. 새이름위원회 집무실 이름 후보 선정 발표했습니다. 어떤 네. 겁니까? 5가지. 5가지는 일단 국민의 집이 하나 있고요. 또 국민청사, 민음청사, 바른누리, 이태원로 22 이렇게 5가지가 후보입니다. 네. 이태원로 22가 독특하네요. 네. 주소를 이거 그대로 따온 거죠. 다운인가 네, 10번지. 맞습니다. 영국 총리관저가 총리관저가 네, 다운인가 10번지인가요? 다운인가 네. 1번지인가? 아, 셜록이 있었던 데는 어디더라? 다운인가 10번지. 네. 영국 총리가 사는 곳이요. 네, 영국 총리가 사는 곳이 다운인가 10번지고 셜록이 살던 집도 기억이 안 나네요. 아주 예전에 봐가지고 그 거기 몇 드라마에 번지 드라마에 딱 나와요. 몇 번지 이렇게 딱 네. 나오고. 아, 팬이시군요. 예, 예, 예. 컨버비치 잘생김을 연기하는 컨버비치 네. 팬입니다. 자, 사실상 국민의 집으로 결정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 있습니다. 앞서서 선정된 5개 후보 말고 혹시 추천할 만한 다른 이름이 있나요? 네. 뭐 일단 다른 나라 같은 경우 유명한 게 이제 뭐 백악관이 유명을 하죠. 이제 더 화이트하우스로 이제 불리고 일본은 이제 수상관저, 독일은 뭐 영방 총리청 청사 그냥 이렇게 불리고 그 중국 공산당 지도부 관저이자 집무실은 이제 중난하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이제 호수 2개가 있는데 네. 중하이라는 호수와 난하이라는 호수가 있는데 아. 2개를 합쳐서 이제 중난하이 이렇게 불리기도 하고 이제 프랑스 대통령 집무실이자 관저는 다들 아시겠지만 엘리제궁.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다우닝가 10번지가 이제 주소를 한 거고요. 자, 그리고 뭐 가나 대통령 공간인 뭐 주빌리 하우스 뭐 이렇게 불린다고 합니다. 그 외에 뭐 나라마다 이름이 다 없는 곳이 더 많더라고요, 사실. 네. 그래서 뭐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는데 이게 그 상금이 꽤 많이 걸려 있습니다. 네. 총 상금이 1,200만 원이 걸려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1등이 600만 원이고 2등이 300만 원, 아. 그리고 3등이 3명인데 이제 100만 원씩 걸려 있어서 지금 어떤 게 1등으로 할지 모르겠는데 영어로 하면 국민의 집은 이제 피플스 하우스인데 민중의 집인데. 민중의 집이라서 사실 이게 조금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이제 공산당 색채가 좀 드러나는 거 아니냐라고 우려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영어로 하면 약간 그런 느낌이 나서. 그래서 뭐로 정해질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로서 분위기는 좀 국민의 집이 높은 분위기고요. 근데 뭐 패러디한 제목들도 많이 나왔는데 방송에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제목들이 많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예. 그 청와대에서 이제 하나만 소개를 해드리자면 청와대에서 만 좀 가져와서 그냥 옮긴 곳이니까 옮긴대 뭐 이런 처음에 뭐 용화대, 네. 용산에 있으니까 용화대 네. 그런 얘기. 근데 저는 그냥 이제 대통령실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근데 한국적인 이 트렌드가 있잖아요. 네. 요새 뭐 아파트마다 뒤에 서브네임 붙잖아요. 네. 근처에 이제 공원도 있고 한강도 있으니까 이 대통령실 더 리버파크 리버파크 들어가는 네. 문주도 좀 만들고 하면 좋지 않을까. 재밌습니다. 예. 그 상금 준다고 그랬잖아요. 네. 국민 생각함이란 사이트가 네. 있대요. 아, 이거 어렵다. 좀 발음 좀 쉬운 걸로 하시면 더 좋지 않았을까 싶은데. 오늘까지 5개 후보 중에서 선호하는 이름에 투표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름으로 결정되게 될지. 네. 국민 생각함 사이트에 한번 가보시고요. 아, 셜록은 베이커가 221번지입니다. 네. 베이커가 221번지. 21일 날 그 대통령 집무실 네. 명칭을 뭘로 할지 결정을 해서 공개를 한다고 합니다. 자, 3번째 후보. 교통비만 4만 원 나왔는데 축의금 5만 원 냈다고 손절. 이거 많은 분들 알고 계실 거예요. 억울한 누리꾼의 하소연입니다. 그 청첩장 어디까지 줄 거냐? 축의금 어디까지 내야 되냐? 근데 이제 5만 원 냈다고 친구에서 손절됐다 이런 얘기인 거죠. 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인의 결혼식에 축의금 5만 원을 냈다가 뭐 손절을 당했다 뭐 이런 얘기인데 이제 본인 입장에서는 뭐 아직 그 직장에서 이제 그만둔 뒤에 새로운 직장을 아직 구하지 못했고 좀 5만 원이라는 돈도 이제 본인한테 적진 않은 돈이고 또 이제 왕복 교통비만 한 4만 원 정도 들었는데 이 축의금 액수가 적다고 좀 이렇게 손절을 당한 건 좀 억울하다. 이제 본인은 밥도 안 먹었다 거기서. 네, 이제 밥도 안 먹었다. 네, 이런 이제 네티즌에 좀 이렇게 호소가 있었습니다. 자, 흥미로운 건 누리꾼 반응이 쫙 갈라진다는 거예요. 네. 그죠? 자, 이 글쓴이를 지지하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다. 좀 글쓴이가 오히려 좀 잘못했다. 이게 의견이 좀 갈리고 있습니다. 이 지적한 분들은 학생 때나 초년생도 아닌 이미 사회생활도 경험한 사람이 5만 원 준다는 것은 이제 결혼 당사자를 서운하게 할 만했다라는 의견도 있고요. 차라리 비대면으로 10만 원 보내고 나중에 따로 찾아가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라고 이야기하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또 이 글쓴이를 지지하신 분들은 결혼식에 와준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여겨야 한다. 왜 축의금이 적은 걸 가지고 이렇게 속상해하느냐. 뭐 멀리까지 와준 노력과 수고는 왜 생각해주지 않느냐. 실망할 이유가 되나 등의 목소리들도 있었습니다. 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관련해서 또 시끌시끌했던 게 난 비혼이니까 축의금 내지 않겠다. 네. 이런 얘기가 있었네요. 뭐 이런 글을 쓰신 분이 있는데 이 고등학교 때부터 친하게 지낸 이제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명이 이제 결혼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 근데 갑자기 이제 다른 친구가 나는 이제 절대 결혼 안 할 거니까 이 축의금은 안 내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다라는 받을 겁니다. 일이 없으니까. 네, 본인은 받을 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밥은 먹고 갈 거 아니냐 이제 다른 친구가 이제 좀 얘기를 했는데 그랬더니 이제 그 친구분이 밥을 먹진 않겠다 식당을 갈지라도 좀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해서 좀 그런 좀 에피소드가 있었다 뭐 이런 얘기였습니다. 네. 근데 이분 나는 초등학교 때 비혼 결심한 뒤 지금까지 아주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다. 그런 결심, 초등학교 때 비혼 결심 믿으시면 안 됩니다. 본인을 믿지 마세요. 인생이 어떻게 흘러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뭐 계속 비혼으로 이제 계속 갈 수 있는 거죠 뭐. 네. 그런데 이제 사실 뭐 경사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애사도 있죠. 네.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또 어떻게 해야 할지 좀 애매해지기 때문에. 네. 실은 저는 오늘 이거 진행을 하면서 이게 세 번째 후보까지 다 봤는데 말해서 꼭 하나 한번 이번 주에 기억하고 싶은 말이 하나가 있습니다. 전국 노래자랑. 네. 이 한마디는 이 상근 장원급제에서 선정이 되든 안 되든 우리 단골손님 여러분들과 한번 기억하고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러분 인생에 수많은 땡이 있어야 딩동댕이 울릴 수 있다라는 것까지 한번 같이 약간 기억하고 감동이 갔습니다. 있는데요. 약간 소름 돋았어요. 근데 계속 땡만 있었거든요. 계속 땡이 있었어요. 네. 근데 앞에 딩동해서 딩동댕인 줄 알았는데 딩동땡 이렇게 되는 경우도 많아가지고. 그렇죠. 다 될 것처럼 하다가 갑자기 끝에 가서 땡 되는 경우도 많고. 가장 최근에 그 딩동 땡 받으신 분은 김은혜 후보 아니신가. 그러니까요. 새벽 5시 32분까지 딩동하다가 32분에 땡 했죠. 그러네요. 뭐 그런 일도 있었다. 해서 말말말의 그 새 후보는 아니지만 우리 단골수님 여러분과 전국 노래자랑 수많은 땡 중에 딩동댕으로 가는 날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 말 뒤에는 꼭 이렇게 같이 노래를 불러줘야 될 것 같아요. 빠빠빠빠빠빠 이렇게 춤도 추면서. 네, 그러니까요. 예. 자, 그러면은 일단 세 가지 후보 중에서 하나씩 골라 주시죠. 뭘로 갈까요? 저는 새로 생긴 집무실의 이름이 뭘로 될지 좀 궁금해서 두 번째 후보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후보 심도 깊은 심사를 진행해 만장일치로 5건의 후보작을 선정했다. 만장일치로 5건? 좀 이상하긴 하다. 그러네요. 5표씩 그럼 할 수 있었던 거였나요? 만장일치 하나의 일치 아닌가요 이게? 이거 5개를 고르고 있었는데 모든 사람이 5개를 꼭 똑같이 골랐다는 얘기군요. 그러니까요. 좀 납득이 좀 잘 안 가는 상황이. 이렇게 되면 저는 다른 거를 생각을 했었는데 만장일치로 5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변호사님이 날카롭네요. 다들 그냥 만장일치라고 해서 넘어갔는데 저도 지금 보니까 심각한 오류를 발견하셨어요. 예, 뭐 하여튼간에 그렇습니다. 저는 뭐 이렇게 되면 그냥 뭐 하나만 한데 저는 실은 앞에 거 뭐지? 아빠 축하드리잖아. 이제 당 대표 가시라잖아. 이걸 하려고 했어요. 근데 오늘은 어쨌든 심도 깊은 심사를 진행해 만장일치로 5건의 후보작을 선정했다. 저도 그래서 그럼 만장일치로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저희도 만장일치가 됐네요. 저희도 만장일치가 됐습니다. 만장일치로 5건의 후보작을 선정했다는 청와대 대통령실 세이름위원회 집무실 이름 후보 선정 발표 이 말을 2주의 말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정상근 기자, MC 장원. 다음 주에 뵐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